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오늘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또 장중 한때 하락의 폭도 깊었고 또 하루 종일 하락 종목 수도 양 시장 다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특히나 외국인의 초대량 선물 매도에 더불어서 이 현선물 동반 매도가 아주 강하게 시장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시장이 굉장히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특히나 이제 점심 이후에 지수가 하염없이 밀려 내려오는 모습도 있었고 또 장 막판에 코스닥은 네, V자 반등을 또 해주었지만은 사실상 종목들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아주 에코프로 BM의 나홀로맨쇼 상승으로 인해서 참 시장이 여러 가지 혼돈도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 굉장히 좀 무거웠고 좀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이 왔을 때는 최대한 시장을 관망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대항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하고 내가 정말로 잘 아는 종목에서 진짜로 내가 이 정도 가격이면 좀 들이대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만 조금 대응을 할 뿐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이럴 때는 조심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정 매매를 한다면 장 막판에 장 막판에 이제 일부 대응하는 정도에서 시장을 좀 진행을 해본다면 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지. 그 외에는 이럴 때일수록 돌파라든지 함부로 매매를 하게 되면 짧은 순간에 굉장히 또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오늘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시장 하루 종일 이제 지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해치성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 엘컴텍 금 관련된 종목과 미중 관련해서 최근에 불협 화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히토류 자석에 대한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어제 장중에 나왔었는데요. 그게 이제 또 하루를 묵혀놨다가 오늘 시장에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러한 바이오 종목군들 시세에 묻혀서 그리고 지수가 강하기 때문에 해치성 종목군들은 사실상 어제 움직이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사실이었죠. 그래서 어제 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오늘 끼를 발산하면서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극성을 부리고 강세를 보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바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쇼크를 앞둔 외국인들의 역대급 선물 매도와 코스닥 시장의 에코프로 BM 쏠림 현상에 따른 단순 종가 관리 시장이었으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별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시장이라는 게 항상 올라갈 수만 없다는 게 또 시장의 원리다 보니까 올라갔으면 밀리는 거는 그냥 당연한 수순이라고 그냥 인정을 하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일부 일단 좀 쉬어갈 때도 되었고 네, 또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의 해치성 물량이 또 선물 시장에 대거 나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외국인들의 해치성 선물 매도가 오늘 증시를 짓눌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제 양 시장 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오전에 증시가 상승을 시도할 때도 상승을 시도할 때조차도 사실상 하락 종목 수가 1150개가 넘었기 때문에 오전에 올라와서도 일부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과 2차전지 종목만 올라왔지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오늘 재미가 없었던 그런 장세였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보여주고 참 요새 저도 거래대금 외에 고객 예탁금 추이를 관심 있게 보는데 참 고무줄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3조가 늘었다가 2조 5천억이 빠져나가는 건 뭘까요? 참 저도 참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조금 조심스럽게 듭니다. 아무튼 오늘 키포인트는 외국인의 대량의 선물 매도를 동반한 시장의 하락인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상 10년 만에 가장 큰 매도 규모가 오늘 사실 나온 거라고 여러분들은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략 한 2조 정도, 2조 2천억 정도 선물 매도가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가장 많았던 선물 매도였습니다. 지난 3월 14일 날도 사실은 선물 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좀 적어보면 3월 14일 날 대략 1조 4천억의 매도가 나왔었고, 그때는 사실 1조 9천억까지 장중 거의 2조 가까이 매도가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5천억을 환매수하면서 좀 돌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게 환매가 좀 안 나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환매가 좀 나오긴 했지만은 2천억 정도뿐이 환매가 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뭐냐면 일단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역대급 쇼크에 기반한 개파락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해치성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정도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증시 차트만 보더라도 굉장히 하루 종일 밀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 연속되었겠구나라고 볼 수 있고, 막판에 이렇게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죠. 거의 1% 가까이 올린 것은 이 바로 에코프로 BM이 모든 걸 다 한 시장이었습니다. 지수는 올라갔지만은 사실상 2차 전지를 제외한 종목군들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2차 전지의 이 영향력이 매우 크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는 최근 3거래일 동안 경기 침체 우려감에 하방 압력을 받으며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 주 코스닥 시장은 어제까지 2차전지 제약바이오의 상승에 따라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반대로 상승을 이어가는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 지표의 4개월 연속 부진, 그리고 고용의 감소, 미국 개인 소비자 지출 감소 등이 연속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과거엔 흔히 말하는 배드 이슈 굿을 외쳤지만 이미 은행발 이슈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상 동력은 강제 종료된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장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부터 지속된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된 현물 대량 매도와 추가적인 외국인의 역대급 선물 매도가 지난 3월 14일 1조 4천억 이후 금일 장중 2조 1,500억의 대량 매도를 발생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주 무겁게 끝이 났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지수의 위치상 코스닥은 분명 좀 꺾고 갈만하고, 코스피 기준 3전 등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위로 가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으니 쉽지 않을 것이고, 이유를 굳이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면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내일 있을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 발표에 대량의 대규모죠. 대량이 아니라 대규모의 적자가 예고된 바 해지 성격으로 금일 하방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선물 시장을 본다면은 미결제 약정이 막 늘어나면서 약정이 늘어나면서 이제 선물이 이렇게 매도를 치면 이건 아주 심각한 건데, 적어도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의미를 둬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선물 이 동향을 보면 하도 위아래 이 변동성이 많아요. 너무나 단타로 이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또한 내일 또 다시 다 걷어들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오늘 1조 9천억 굉장히 많은 규모는 맞습니다. 근데 최근 이틀 전부터 1조 3천억, 1조 4천억 사서 끌어올린 것도 바로 2, 3일 전입니다. 1조 4천억 사서 올렸다가 또 1조 9천억 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단타를 치고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요. 과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항상 이 일련의 공식이 좀 존재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말 그대로 세론 뉴스 제로 소멸로 받아들이고요. 어닝 쇼크는 시장에서 매수 기회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내일장 시장도 대량의 실적 쇼크가 발생을 할 텐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게 증시에 거의 통념처럼 굳어져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개파락이 만약에 크다면 시가에
매도가 어느 정도 정지되는 모습을 보고 좀 일정 부분 한번 봐볼 계획을 좀 가지고 삼성전자를 봐볼 생각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바닥론은 있지만은 미국의 올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또한 동반해서 있다 보니까 일단은 하락이 멈추는 것까지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또한 힘든 시장이었는데요. 장막판 시장을 들었다 놨다 에코프로 그룹주, 특히 에코프로 BM의 원매쇼가 나온 오후장인데 11일 실적 발표와 그리고 오늘 발표된 포항 2조 투자 캐파를 71만 톤으로 확대하는 이슈가 나왔으니 아마 내일 오전까지 잠시 오르다가 숨 고르기가 있고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좀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창 막판에 아주 공격적으로 외국인이 이 순간 한 300억 정도 쓰면서 에코프로 BM을 좀 끄집어 올려 가지고 좀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아마 시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26만 원인 직전 고점을 잠시 트라이 할 가능성도 좀 열려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얼핏 유동성도 많아 좋기도 하지만은 종목 선별이 잘 안 되거나 위에서 잡거나 하면 하염없이 답답한 시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잘 추스려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2차 전지는 이 메이저 종목군들 위주로만 지금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외에도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엔캠이라든지 SK 아이테크놀로지라든지 분리막과 전에 그리고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 음극재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건데요. 오늘은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장 끝나고 현대차에서 이런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차세대 아이오닉 실리콘 10% 음극재 배터리 탑재.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이 실리콘 음극재를 3에서 5% 정도, 3%죠. 3% 정도 쓰고 있는데 이거를 10%까지 늘리게 된다면 당연히 대주전자의 물량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대주전자를 좀 끌어올렸기 때문에 내일 대주전자가 아마 시가 갭든 이후에 좀 밀렸다가 다시 돌파하는 흐름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유동성이 많아서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의 PNT도 그런 현상이었고요. 내일의 대주전자도 그런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세력주 기반에서는 KBG라는 종목이 이제 실리콘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장 함께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장비주 어제 PNT 시간에 강세인데 이 또한 눌렸다 다시 올라가는 거 흐름, 그 흐름 그대로 오늘 해서 강세였고 아비코 또 장비 강세였다 정도.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오늘까지 3거래일 강세였죠. 하루 이틀 정도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좀 보는 게 나을 거예요. 계속 올라가지만 않을 거니까 좀 눌렸다가. 그리고 최근 참 광물 관련해서 너무나 종목군들이 정신없이 막 올라가 버리죠. 다이나믹 디자인도 이 현상 갔다가 오늘 뭐 조정이었고 뭐 그 외에 뭐 GNO 에너지 뭐 리튬이라든지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뭐 그때 이구산업이라든지 뭐 종목군들이 뭐 우후죽순으로 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나왔던 이 중국의 히토류 자석 수출 통제 관련된 이슈가 오늘 동반해서 있었고 거기에 지수도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더 많이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사실 현대 BNG 스틸은 왜 상가에 들어갔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개인적으로 매매는 했는데 보면서 참 이거를 매매를 하고 있는 저도 참 신기하고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새 시장은 뭐 앞뒤 안 가리고 지금 막 올라가 버리니까 경동 인베스트먼트도 정통적으로 광물 관련해서 국내 대장주였죠. 뭐 태백 광물 개발, 그다음에 원전은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 이제 해지는 계속 넣어놔야 된다. 엘컴텍 계속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관련해서 뭐 제주은행, 뭐 엘컴텍, 카나리아, 갤러리아 우, 뭐 자이글, DB하이텍 등등등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수를 좀 볼게요.
먼저 해외 증시를 좀 봐야 되는데 나스닥은 지금 뭐 연 이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더 밀릴지 어떨지 오늘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번 주 미국은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 최근에 발표된 이 절트 구인 그 다음에 ADP 민간 고용 다 안 좋았습니다. 고용 지표도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과거에 고용 지표가 안 좋았을 때는 지수는 올랐는데 이번에는 이런 게 안 좋게 나올 때마다 지수가 흔들려 버리는 게 좀 문제죠. 그래서 더 추가 하락이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추세적으로는 이 추세선을 다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밀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지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추세선을 지난번에 딛고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대형주들 먼저 좀 보면 삼성전자가 잘 가고 있다가 좀 꺾였는데요. 내일 개파락이 어느 정도 나올지 일단 좀 봐봐야 될 것 같죠. 실적 쇼크가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개파락 시 매수의 관점을 볼 것인지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속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다.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IT 반도체는 내일 삼성전자 개파락에 뭐 SK 하이닉스도 동반, 그러면 그렇게 되면 동반 개파락이 나오겠죠. 둘이 다 그렇게 개파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이런 구간에서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되고, 같은 반도체 계열에 있는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DB 하이텍이라든지 강하게 밀렸을 때 이 아래 구간을 본다든지 계획을 세워보면 괜찮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DB 하이텍,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마이크론도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급락이 나온다면 동시에 봐야 될 반도체 장비 종목군들이라고 좀 보여주고, 한미 반도체 이쪽도 같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반도체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한번 다 묶어서 좀 본 거고요. 2차 전지 보죠. 먼저 포스코 홀딩스, 어제 반등을 했지만 오늘 힘이 없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봉 2개, 그러면 내일도 음봉에서 이 음봉 하단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이 돌파가 된 구간인데 지지 여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 좋은데 이 너무나도 많은 매도세죠. 거의 4일 동안 1조를 팔아버리니 이거를 개인들이 이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조를 여기서 물량을 떠넘겨 버렸기 때문에 물량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사실 오늘 저도 36만원 이하에다 좀 걸어놨는데 라인까지는 오지 않아서 매수는 못했고, 내일 한번 이 종목은 봐볼 계획이고요. 삼성 SDI가 최근에 강했는데 바로 좀 밀고 내려와서 약간 이것도 수급적으로만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에코프로 어제 장 막판까지 힘이 좀 좋은 상태에서 오늘도 추가 상승 좀 해줬는데요. 에코프로가 뭐 여기서 지속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도 좀 꺾이지 않았다 정도로만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 BM이 장 막판에 순식간에 좀 끌어올리면서 엊그저께 에코프로와 똑같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박스권 돌파죠. 저도 보고 있다가 사실은 박스권 돌파가 나왔으면 여기서 반향 따라 붙어야 되는데 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건 뒤늦게 이제 여기 음봉 구간 조정받을 때 음봉 구간에서 들어가서 그냥 동시호가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너무 매수가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시호가에 다 날렸는데, 아침에 이제 에코프로의 이 추가 투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장 끝나고 공식화가 되다 보니까 시간에 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파동,
2파동, 이제 뭐 3파동이 바로 나올지 어떨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기준으로 볼 때는 뭐 30초까지 가버리게 된다면 전체 시장, 예를 들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이제 에코프로 BM이 상당해졌다라고 보여지네요. 여기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카카오가 제쳐지는 거고, 좀 더 올라가면 포스코를 넘어가는 거고, 좀 더 올라가면 네이버와 기아, 현대를 넘어가게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파죽지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카카오까지는 제끼지 않을까. 잘하면 포스코, 카카오까지 예, 흐름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 당장 뭐 한 4%, 5%만 올라가면 벌써 24조에서 26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총이 지금 합리적이게 시장에 작용하는 건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근데 워낙 성장성이 뛰어나서 시장에서 이 성장성 기반으로 가치를 평가를 해버린다면 또 다른 말이라 일단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는 어제 시가에 매수 가능할 종목이다 라는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저도 이거는 이제 회원님 관심도 시가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가속 구간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테슬라의 쇼핑 리스트 뭐 그런 이슈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좀 시가부터 좀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가 이하에 들어가서 뭐 짧게 그냥 매도를 하고 나왔네요. 짧게 이거는 짧게 매도를 보고 저는 나왔고, 그 이후에는 매매는 좀 하지 않았습니다. 매매는 좀 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저는 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여전히 굉장히 강하고, 이 구간을 돌파를 시킬지 안 시킬지, 공매도 쇼커버링이 발생을 한다면 돌파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일 좀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어서 내일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 2차전지 장비 업종 중에 PNT가 있죠. 오늘 시가 갭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뜨지는 못했습니다. 높게 뜨지는 못하고 장중에 좀 밀렸다가 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분봉으로만 놓고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걸 일봉에서 펴놓고 봤을 때 이런 자리가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참 매력적인 구간에서의 눌림이 나오고 올라왔다 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오늘 어제 시간에서 들고 넘어와서 팔고, 그 구간 언저리에서 잡고 너무 빨리 팔아버렸더라고요. 너무 빨리 팔아버려서 조금 아쉬운 종목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약세여서 바로 치고 못 갈 거라고 좀 봤는데, 생각 이상으로 오늘 매우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거래대금이라든지 강하게 터졌기 때문에 내일 좀 밀리더라도 아래 꼬리 잡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저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뭐 2차전 장비족의 아바코라는 종목도 굉장히 셌는데요. 일단 장기 박스권을 돌파해 놓은 종목들은 밀려도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체크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게 자, 게임주 관련해서 이제 대부도 판호를 받았고, 넥슨도 판호를 받아서 급등을 했고, 근데 T3는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구간에서 먼저 좀 보고 싶었는데 어제 좀 기회였던 것 같아서 어제 좀 잡아놓고, 오늘 일단은 일부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매도를 하고 다시 좀 잡아서 좀 끌고 가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 클럽 오디션이라는 이 게임이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IP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수렴을 끝낸 상태라 움직이다가 저는 한 번 정도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비중을 좀 조절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도 드는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강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당연히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총 3위부터 이렇게 쭈루룩 펴놓고 보는 습관을 해야 되는데요. 그 아래가 이제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오늘도 강했으니까 3거래일 연속 올랐으니까 또 눌림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한미약품도 코스피에서 3거래일 연속 강했습니다. 눌림을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네, 기술력이 좋은 회사죠. 얘도 눌림을 기다렸다가 보는 전략으로,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눌림을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박셀 바이오를 어제 회원님들하고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사실 오늘 좀 종가 베팅으로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찌라시를 마이크로 바이옴으로 엮어가지고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돌파를 시도했고 이 구간에서 아마 내일 오전에 저는 한 번 더 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 번 더 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랐다 좀 밀려서 재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종목도 일정 부분 따라 붙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강력한 이 저항이에요. 여기가 이때 갭으로 뛰어서 저항을 받고 이런 구간의 첫 저항 자리인데 이 자리를 깨고 올라가면 여기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 다시 살려주고 올려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한번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이게 어떤 차트랑 비슷하냐면 알렉이라는 종목, 예를 들면 여기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돈이 들어왔는데 이 자리가 항상 저항이란 말이에요. 보면 차트를 볼 때 여기가 저항이죠. 여기가 돈이 들어온 자리, 이 자리를 이때는 저항을 맞았어요. 그럼 여기를 돌파해 버리니까 여기서 쏘아버립니다. 여기가 깨져버리니까 이제 끝도 없이 빠져버리는 죠. 그 차트를 볼 때 이 맥점도 맥점이지만 이거는 생명 라인이라고 하는 라인입니다. 고가에도 넥라인이 있고 저가에도 넥라인이 있는데 이런 게 넥라인의 구간에서 박셀바이오가 이제 내일 움직이는 자리겠구나 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제주은행은 참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인데요. 사실 어제도 이거는 같이 좀 매매를 시도를 이렇게 볼까? 봤던 종목인데요. 어제 좀 들어가서 매도를 하고 사실 이 종배 근처에서 또 봤어도 됐는데 어제 매수를 좀 못해서 좀 아쉬웠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이슈가 있는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슈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봐야 되고, 오늘 철강 쪽이 매우 좋았는데 현대 BNG 스테일이 굉장히 좀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실 왜 상한가에 들어갔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수출 뭐 모멘텀으로 그냥 당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본 거고, 제일 빨리 올라가서 그냥 종목이 가장 빨리 상한가에 들어가서 뭐 따라 붙어가지고 상한가까지는 못 봤고요. 상한가 바로 직전에 그냥 얘는 빠르게 좀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좀 잘 올라줘서 매도를 좀 하고 받고, 어제 시간외에서 이 구리 관련해 가지고 니켈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나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눌림 구간에서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해서 약수익이 나왔고 여기서는 뭐 잘 먹고 매도를 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관심 종목 중에 이 하나 갤러리는 이 오늘 오전하고 어제 이 두 번의 이 라인이 황금 라인이기도 한데 이 라인에서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이 중간중간 이 구간 노려가지고 이제 다 걸어놓은 겁니다. 걸어놓고 매도하고 걸리면 매도하고 걸리면 매도하고 걸리면 매도하고 걸리면 매도하고 걸리면 매도하고 해서 한 5번 한 3%씩 5번 이거는 매도를 좀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오늘 뭐 특별하게 매매를 주력으로 많이 본 종목군들이 없어서 뭐 딱히 볼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이 시가 돌파하는 흐름에 좀 들어가서 매매를 한 거 제하고는 오늘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자, 뭐 하나솔루션도 내일 사실은 미 해리스 부총령이 방문을 하는 일정이 있는데 생각보다 뭐 잘 수급도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오늘 CS 윈드도 좋은 재료가 있는데 생각보다 잘 못 올라가는 모습도 있어서 아직까지 시장이 2차 전지 위주로만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을 본다면 2차 전지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차 전지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2차 전지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자, 내일은 지금 현대차의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가 일단 응급제 관련해서는 캐파를 가장 많이 증설하고 있는 업체고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시간에서 일단 3.8%가 올랐는데요. 시가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 구간을 넘길지 일단 봐봐야 되겠죠. 내일 아마 시가 출발하고 좀 바로 운봉 좀 맞고 물량 소화하고 올라갈 것 같고, 그 외에 세력주 기반에서는 KBG 라는 종목이 이제 세력주 기반에서 좀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너무나 이거는 변동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에 5%인데 이 구간에서 올렸다가 좀 밀려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한번 체크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